자,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게 광역도시계획인가? 자, 광역은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2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키워드 형태가 구성되는데 그때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이다. 그건 2개 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자, 일단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건다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인 경우만 지정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느냐? 없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누가하고 누가 문제가 있을 때 지정하느냐? 시도. 자,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도지사. 그래서 제가 아는 형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기억하면 되고, 두 번째는 기초조사예요. 근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기초조사 나오면 일단 기본은 몇 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5년입니다. 5년 안에 했으면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근데 광역은 2개 이상이 하다 보니까 한 명이 했다 하더라도 또 한 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초조사는 생략되지 않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기초조사는 생략되겠죠. 근데 둘이서 하니까 생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구속하지 않는다 했어요? 주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민을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자,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공청회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행정쟁송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계획은 다 법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무슨 계획이다?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주민을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행위에서는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청회야. 근데 공청회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할 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공청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략되지 않는다. 공청회 앞에 뭐가 붙어 있더라도 생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문장이 나왔다. 그럼 어디서 나와야 된다? 비구속적에서 나와야 된다. 뭐 추상적 계획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공청회가 나오면 생략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수립인데 수립이라는 것은 2가지 형태의 수립이 있습니다. 필요적 수립과 임의적 수립이 있는데 필요적 수립은 원칙이에요.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 몇 개 이상의 수립해야 되겠어요? 2개 이상의 수립하면 돼. 그 2개 이상은 누구하고 누구라고? 시도, 시장, 군수. 근데 만약에 이 2 이상이 수립을 안 해버리면, 그죠? 2개 이상이 수립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립 안 하면 안 되잖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선책이 있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차선책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지정권자. 즉, 누구하고 누구죠? 국장과 도지사예요. 그런데 국장, 도지사 문구가 보이고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문구가 보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얼마죠? 3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3년이 아니어도 수립해야 된다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 그게 무슨 계획? 국가계획. 아시겠죠? 국가계획. 이거 기억하면 돼. 자, 이때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우리는 임의적 수립이 있거든.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수립할 수 있다는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공동수립이 있어요.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같이 세우는 거. 그죠? 둘이서 하기 창피하니까 지정권자와 같이 세우는 거. 수립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귀찮으니까 위임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위임을 시키는 게 단독이고 단독으로 맡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요청한다 그랬죠. 공동인 경우는 그냥 요청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독인 경우는 협의해서 요청을 해야 돼. 그러면 협의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도지사에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 그것만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수립할 수 있다. 자, 근데 우리는 장관이 승인을 하든 아니면 도지사가 승인을 하든 승인권자와 조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가 하거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한 명이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정해야 될 사람은 아는 형한테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승인권자와 조정권자가 국장과 도지사 형태가 구성되다 보니까 자, 이들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 했죠. 심의는 어디서 거친다 했어요? 장관은 중앙, 지자체는 지방심의가 돼. 하지만 협의를 할 때는 국가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이다? 국가계획이 우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지방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협의는 지자체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중앙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고가 나오는데요. 공고는 알린다는 뜻이고 추상적 계획에 알리는 것은 누가 알리냐면 원칙적 수립권자가 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칙적 수립권자가 같이 알리는 게 아니라 각각 알리는 겁니다. 시와 도는 시도가,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가, 단지 누구는 나오지 않는다. 장관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광역도시계획이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연도가 나오면은 3, 광, 5, 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광역 나왔다 그러면 몇 년이고 3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기초조사 나왔다 그러면 몇 년이고 5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숫자는 지정권자가 수립권자로 나섰을 때, 그렇죠?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섰을 때 3년이 나온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 딱 해주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은 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익힌장 첫 번째 문제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리고 뒤에 뭐 나와 있어요?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딱 떨어지면은 일단은 여기는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 1번은 2명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이나 도지사야. 그럼 장관, 도지사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관, 도지사 없잖아.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원칙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원칙이니까 몇 명 이상? 2 이상. 그럼 여기서 2명 이상이 뭘로 있어?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와 있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혹시 여기 문장에 도지사가 나와 있거나 장관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몇 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국가계획이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립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제 당황스러워합니다. 이거 하여야 한다는지 할 수 있다는지. 근데 한다는 둘 다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에다가 한다를 쓰든 할 수 있다에다가 한다를 쓰든 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다 옳은 문장이야. 그래서 한다는 둘 다 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하여야 한다도 맞는 문장이고 할 수 있다 해도 한다 쓰면 맞는 문장이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디귿번은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지정권자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관과 도지사, 아는 형만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동생들이잖아. 동생들이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아시겠죠? 이 자리에 아는 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자, 리을번은 시도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하면 돼요? 심의하면은 지자체 나왔으면 누구한테 나와야 되겠어요?
지방이 나와야 된다. 중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기가 지방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하나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앞에 나와 있는 협의야. 협의에는 누구도 포함한다? 중앙도 포함한다. 여기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의 형태도 역시 장관 나오고요. 뒤에 가서 보니까 아는 단어 하나가 나오죠. 여기서 핵심은 뭐죠? 요 기초조사입니다. 그럼 기초조사 나오면 몇 년이 나와야 되겠어요? 5년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라미를 칠 때 아는 단어라고 해서 이상에다 치고 있고 관할에다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문제에서 필요한 게 뭔지, 지금 뭘 물어보고 하고자 하는지 이걸 알아서 빨리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옳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억번, 니은번 이 두 개 문장이 옳은 문장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키워드를 한번 봐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도 광역도시계획처럼 추상적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 계획의 형태는 광역도시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단지 차이점이 여기 있는 요 기본계획은 몇 개 지역이라는 거예요. 한 개 지역이라는 거야. 근데 그 한 개 지역은 어디다 세우느냐? 시군에다 세워. 시군은 육장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안 나오느냐? 장관이 나올 수 없고 누구도 안 나오죠? 도지사도 안 나와. 그죠? 근데 장관이 나올 수 있는 예외가 있지. 장관은 어디서 나오죠? 기준, 협의. 도지사는 어디서 나와요? 승인, 소음부.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있어야 되죠. 그럼 비구속적인 경우에는 공청회 똑같습니다. 왜? 추상적이니까. 그리고 행정경성 안 된다. 그리고 법정계획이다. 다 똑같이 보시면 돼. 그럼 공청회 나왔다 그러면은 생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똑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립은 어떻게 하느냐? 시장, 군수 혼자 세우는 거예요. 육장이. 자, 근데 문제는 예외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수립할 수 있다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연계 수립이야. 이게 임의적 수립이죠. 옆의 지역을 포함시켜서, 원래는 옆 지역하고 함께하면 광역도시계획이 되죠. 근데 옆 지역을 포함시키면은 이것은 뭐라고 얘기한다? 연계 수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키거든. 그런데 연계 수립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역은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이 세우는 게, 그리고 기본계획은 옆에 있는 지역을 포함시켜서, 우리 지역이 돈 투자해서 옆 지역을 포함시켜서 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예외는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경우는요, 광역이 나오고 기본이 있으면 광역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부 수립된 경우죠. 광역이. 자, 두 번째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에 경기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 수립 승인인데, 수립 승인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일단 여기서 수립을 한다, 승인을 한다 그랬을 때, 수립에는 장관도 안 나와, 도지사도 안 나와야 돼요. 그죠? 승인에는 장관 안 나오지만 누구는 나올 수 있겠어요? 도지사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은 유일하게 도지사가 나오는 거예요. 승인만. 왜? 도지사에서는 승인이 예외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그럼 국장은 둘 다 안 나오죠? 자, 시민은 당연히 장관이 안 나오니까 시민은 중앙이 나올 수 없어. 하지만 협의는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협의는 항상 중앙하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의할 때는 장관, 중앙, 지자체, 지방. 근데 심의가 아닌 협의가 나올 때는 달라져 버린다는 거야.
협의는 중앙은 중앙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은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도 할 수 있고 지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분석, 이 기초조사라고 그랬죠? 그럼 그 기초조사는 몇 년마다 하는데? 5년마다 하는데 여기는 혼자 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 했으면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혼자 세우는 계획이니까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이때는 재검토가 가능한 거야. 근데 재검토가 나오면 몇 년이냐? 5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시 공고를 합니다. 근데 공고를 할 때는 수리권자가 해요. 수리권자는 6장이 되는 거예요. 6장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누구는 나올 수 없느냐? 장관은 나올 수도 없고. 여기 누구도 안 나온다? 도지사도 수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6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공고 자리에도 장관 안 나와, 도지사 안 나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두면 도시군 기본계획도 게임 오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차이점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 수립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전부 수립,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에서 전부 수립돼 있으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 다 수립돼 있으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광역하고 기본이 있으면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광역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광역이 100% 다 수립돼 있으면은 기본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90% 수립되어 있으면 몇 퍼센트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라는 말이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이 나올 때 여기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라는 문장이 나왔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광역 나왔는데 일부라는 글자 두 글자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X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익힘장 두 번째 한번 봐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바로 이건 약속이잖아.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플러스 광역시에 경계하지 않고 그렇죠? 플러스 인구 8만 명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이거. 자, 니은번 보세요. 광역 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심의를 거친대요. 뭘? 지방의 심의. 그러니까 자, 지자체가 나오면은 심의 나오면 누가 나온다? 지방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협의가 나오면은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고? 장관하고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외하고 협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문장을 바꿔치기 했느냐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잡아내야 좀 알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봤더니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정한다. 항상 주어보고 결론만 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 봐서는 뭔 말인지 정확히 알아 몰라. 애매하잖아. 앞에를 하나 딱 봤더니 뭐 나와 있어? 기준이 나온 거야. 그럼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해석을 보면 우리가 영어 해석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해가죠? 그러니까 법학도 비슷하게 형태로 보시면 돼. 그렇죠? 앞으로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에 주어 보고 결론 본 다음에 항상 우리 법은 딱 두 개를 만들어놔. 주어와 결론을.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끼워 넣는 것은 무의미한 거야. 그렇죠? 내용 자체에다가 뭔가 막 끼워 넣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하고 알 필요가 없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주어, 결론. 이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시장 군수가 나왔어요? 그럼 뒤로 가. 뭐 한대요? 승인을 받는대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승인을 받으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도지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앞에서 또 쭉 읽어나가면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이건 잊어먹어야 돼, 앞에는. 그냥, 시장 군수의 승인은 무조건 누구예요? 도지사랑 우리는 공부했잖아. 그럼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니까 도지사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식의 공부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읽은 순간에, 자, 여러분들이 읽은 이유는 딱 하나야. 만약에 이게 영어로 돼 있으면 있겠어요? 프랑스로 돼 있으면 있겠어요? 한국어인, 한글이니까 읽은 거야. 읽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한글이, 이게 한글이야. 이게 한글. 이 앞에 있는 글은요, 프랑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읽을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도 보세요. 시장 군수는, 그러고 넘어가요. 그죠? 볼 것 없어. 뒤에 가서 봤더니 뭐 한대요? 재검토로 정비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재검토를 하려면 몇 년이야? 자,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공부했잖아. 재검토를 하면 몇 년이라고? 5년. 근데 몇 년 나왔어? 3년 나왔잖아. 그 답을 이렇게 찾아가야지. 여기다 내고 시장 군수는 3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공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 3년하고 재검토가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이게. 근데 재검토 보고 3년 보면 바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찾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시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있는 거야. 답을 못 찾으면은. 자, 여기 문제 한번 봐보세요. 지금 틀린 거 봐보세요.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 틀렸죠? 틀렸는데 애매하게 틀렸어요? 확 틀렸어요? 확 틀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려놓잖아. 걸어놓잖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걸어놓잖아요. 걸어놓으면 저거 삐뚤어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살짝 삐뚤어지면 삐뚤어진지 안 삐뚤어진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확 삐뚤어졌으면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단 말이에요. 오히려 180도 돌아가 버리면 더 모를 수도 있어. 그림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림을 모르니까. 이게 앞인지 뒤인지 모르니까. 근데 살짝 삐뚤어져 있으면 이 삐뚤어진 것은 그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삐뚤어졌다. 그러면은 잘 몰라. 근데 우리 시험은 틀린 것은 이렇게 틀어진다고. 그죠? 내가 알면 이렇게 틀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알면. 근데 이걸 못 찾는 거지, 이걸. 이 틀어진 것을. 근데 이 틀어진 걸 못 찾고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데서 막 찾으려고 하는 거야. 틀어졌는가, 안 틀어졌는가. 저 그림 삐뚤어졌는가, 안 삐뚤어졌는가. 분명히 삐뚤어지지 않는 그림인데 거기서 삐뚤어진 거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점점점. 이렇게 확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끝을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지. 그러니까 구체적이니까 누구를 구속한다고 그랬어? 이제부터 주민이 구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이 구속되는 거예요. 주민이. 감옥 가는 거 아니죠? 구속이라는 의미는 기속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럼 피해자가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야? 피해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비구속에서는 공청이라는 말을 배웠죠? 주민하고 의견을 거치는 거. 근데 여기는 의견 청취라는 말을 써요. 그게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인데 그 구체적 계획인 경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문제라든가 지구 단위계,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하나 딱 있는 게 숨어있는 의미로 있는 것이 바로 고도지구의 행위제한이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이런 것은 다 이용동네 애들이죠. 이용동네 애들이 계획동네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얘네들의 글자가 보이면은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입안인데 입안과 관련된 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수리권자가 그대로 입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입안이 가능하다? 차등 입안이 가능해요.
그럼 입안권자는 행정청이거든요. 근데 입안을 주민이 제한을 할 수 있어. 그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 지, 산, 입이에요. 자, 기반시설, 지구단위계, 산업유통개발지구,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입체복합구역은요,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입법 예고가 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반시설은 얼마라고 돼 있어? 5분의 4 이상. 산, 여기는 모른단 말이야. 모르면은 원칙이, 자, 동의받을 때 면적 나오면은 무조건 면적 나오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3분의 2 이상이라고 그랬죠? 볼 것도 없어. 그냥 면적 나오면 그냥 3분의 2 이상이야. 근데 아닌 것만 기억하면 돼. 그때 아닌 게 뭐가 된다고? 기반시설이에요. 5분의 4 이상. 아시겠죠? 5분의 4 이상. 자, 그런데 여기는 옛날에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이었는데 이제는 입체복합구역이라고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다시 계획을,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입신용을 제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입체복합구역이라든가 도시혁신구역이라든가 복합용도구역이라든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어디에 이제 들어가서 나오겠어요? 시행령으로 들어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입법 예고된 내용이 의한다면 바로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이상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그대로 얼마로 나오겠어요? 5분의 4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5분의 4 형태로서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5분의 4로 바뀌려면은 5분의 4가 두 개 생겨버리네? 기반시설과 입체복합구역.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제 이것은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8월달에 이제 정확히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은 예고 기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되고, 여기는 뭐가 구성돼요? 공유지는 제외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나중에 이제 좀 더 명확해질 때 좀 더 안 되고, 현재는 산 여기까지 해서는 기반시설 5분의 4, 지구단위계 산업은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 고격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긴급시에는요, 추상적 계획에서 구체적 계획으로 오는 게 원칙인데, 긴급하면 하나만 세울 수 있거든. 그러면 구체적 계획만 세울 수 있겠는가? 이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추상적 계획에서 구체적 계획으로 무조건 와야 돼. 그래서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 어떻게 한다? 동시에 입안한다. 자, 생략이 가능한 경우 이야기했었죠? 자, 기초조사에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경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생략. 아시겠죠? 근데 경미가 나왔는데 공청회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생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공청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생략이 가능한 해서 기초조사에 보시니까 경미 빼고 지구라는 말이 있고 해제라는 말이 있고 5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초조사라는 형태가 세 가지거든. 토지적성평가, 재취약 변석, 그리고 환경성 검토예요.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요, 두 개밖에 안 나왔죠.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 분석. 환경성 검토는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때 5년은 환경성 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작년 장마하고 올해 장마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5년 전에 했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했어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환경성 검토에 5년은 생략 사유가 아니다. 주민 의견 청취, 기밀, 경미. 의회 의견 청취, 경미, 지구. 협의 심의 생략은 기밀. 자, 이때 기밀은 누구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랬죠? 여기는 개발행위가 결정됐다. 개발행위가 결정됐다는 것은 다른 법률로 이미 토지 적성평가 끝냈다 이 소리야. 또 할 필요 없다는 거고, 환경성 검토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략 환경.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심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즉 땅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함께 계획을 세우면, 그죠? 이때는 공동심이 되고, 그런 경우는 어디밖에 없다 그랬어요? 지구밖에 없다 그랬죠. 제가 말한 지구는 용도지구가 아니라 그랬죠? 지구 단위. 자,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구. 자, 효력은 지역도면을 고시 한 날 효력받습니다. 뭐가 아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득권 보호에서는요, 이미 허가받았으면은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 뭐만? 수시. 자, 수시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예외적 근거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으로 가버리면 미리 허가를 받고 기득권 보호가 문제되는 것은 수시든 뭐든 다 상관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은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재검토 문제가 나오는데 역시 여기도 재검토 가능하겠죠? 그럼 재검토는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라고요? 5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기본 내용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이 있어요. 일자. 며칠. 그 며칠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일단 주민과의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며칠? 14일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14일, 주민 의견 청취도 14일이에요. 자, 나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30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외는요, 우리가 추상적 계획은 열람을 할 때 30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 계획인 경우에는 열람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열어놓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열람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가 예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근거는 관리 계획에서는 통보하는 게 2번 나와요. 그 통보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행정청이 들어보고 이야기 잘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리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게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입안 제한 시 나오고 두 번째가 주민의 의견 청취 시 나오는 겁니다. 공청회는 우리가 들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의견 청취는요. 피해자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입안 제한 시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입안 제한 시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문제. 거기다 플러스 연장 30일입니다. 연장 30일은 기억 못 해도 돼. 왜? 그냥 모르면 30일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45일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은 여기는 60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60일은 종료일로부터, 그죠? 종료일로부터 6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일이라는 말 자체가 종료일로부터 60일 문제 있고 제한일로부터 45일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가 게임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익힘장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차등 위반이라는 말이 무슨? 자, 차등 위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수립을 막 하겠죠? 그럼 수립을 10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행정청에서 그 10개를 순서대로 받겠습니까? 중요한 것부터 받겠습니까? 위반할 때. 선생님이 시장이야. 그러면 수립한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추상적으로 뭐 만들자, 이게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 선생님이 시장으로서 받을 때 중요한 것부터 먼저 안건을 내겠어요? 아니면 순서대로 하나씩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차등 위반이에요. 위반은 중요한 것부터 해라. 이해되셨죠? 네. 자, 익힘장 세 번째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문제 나와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설명으로서 옳은 거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개발 및 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여기야. 개발 및 관리구역이 딱 나오면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 없다고? 계획이 나올 수 없다고. 근데 뭐가 나와 있어요? 관리계획이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발 및 관리구역은 무슨 동네예요? 이용동네야. 이용동네가 계획동네로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계획 있죠? 지구단위. 자, 지구단위 경우에서는 위반을 제한하려면 면적이 얼마예요? 3분의 2 이상. 맞죠? 만약 여기가 기반시설 들어가면 얼마가 되고? 5분의 4 이상. 만약 여기가 산업 나오면 얼마 나오고? 3분의 2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체 복합구역은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은 지금 모래성을 쌓아놨단 말이야. 그쵸? 근데 요맘때 되면 법이 많이 바뀌어. 법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요맘때 되면 뭐가 바뀌었네 엄청 나돌아다닐 거야, 이제. 카페도 돌아다니고, 여러 유튜브도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 모래성 쌓는 데다가, 법이 바뀌었대. 라고 하면 그 법을 보겠지. 그리고 모래성 위에다 살짝 올리면 모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문제는 20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20문제에서 A, C, D가 20문제, B, C, D가 20문제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면 A, C, D에 있는 20문제만 끄집어오면 된다는 거야. B, C, D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시험은 감정평가사보다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라고. 감정평가사는 2차 과목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떨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떨칠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나버려. 그러면 이게 시험이 쉬워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000만 명도 합격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20개 이상 만들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20개만 자신 있게 맞히면은 고맙게도 1, 2, 3, 4, 5는 거의 비율제란 말이야. 그럼 없는 번호 내리 찍어버리면 24, 5개 충분히 더 맞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내가 맞힐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20개만 찾겠다. 최소 18개만 찾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16개 맞히고 나머지 번호 1번으로 내리 찍어갖고 24개 맞힌 학생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시험이 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려운 난이도를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것을 자꾸 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된 문제 몇 문제 내겠어요? 내봤자 한두 문제 내겠지. 그럼 그 한두 문제는 A, C, D야, B, C, D야? B, C, D라고. 우리가 풀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좋지. 갑자기 개정 문제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낼 문제가 없는데 개정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 많이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겠지, B, C, D로. 단 국토계획법은 거의 안 내요. 국토계획법은 왜 안 낼 수밖에 없냐면 국토계획법은 우리 공법의 헌법이야. 그쵸? 근데 공법이 헌법인데 헌법이 자주 바뀌어. 근데 올해 바뀌고 내년에 바뀌는데 시험 문제 냈는데 내년에 또 바뀌어버려. 그러면 헌법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지.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몇 년을.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그 안 바뀌고 못이 딱 바뀌면 그때부터 이제 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굳이 여기다가 입지기를 해서 안 내고 이걸로 내도 되거든. 지구 단위 내도 되고, 그죠? 산업유통개발지구 내도 되고, 여기다가 기반시설 내도 되니까 굳이 입지에 관련된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여기에 면적 3분의 2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될 게 뭘 찾아야 된다 했어요? 국공유지 제외. 국공유지가 제외되는 게 다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법률이 있지. 그 법률이 뭐예요? 도시개발법. 그것만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이다.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관한 설명이다. 그때 동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국공유지 제외 나오면 아 이거 X네. 그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국공유지 포함. 자, 디귿법. 자, 여기는 지금 요것만 알면 돼. 재취약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는 재취약 분석을 실시한 것은 우리는 공부한 적이 없어. 안 하는 것만 공부했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경미. 경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 두 번째, 지구. 지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지구 없으면 해제 찾고, 해제 없으면 5년 찾고, 그 단어들이 없으면 실시하는 겁니다. 자, 리얼 번호. 근데 여기가 재취약 분석이 아니고 만약 토지 적선 평가 나오면은 이런 데가 개발행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개발행위가 딱 보이면은 뭐 대지 조성 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토지 적선 평가 나오면 생략한다, 안 한다? 그때는 생략한다. 아까 개발행위는 뭐 한다 했어? 생략한다 그랬잖아. 그때는 토지 적선 평가에서는 그 말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효력은 자 고시 한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한 날, 다음 날 아니라고. 이런 거 틀린다니까 10월 달에. 왜? 생각이 안 나서. 쉬웠다 그러니까 이건 한 3월까지만 공부를 해. 그리고 한 5월부터는 공부를 안 해버려요. 쉬운 거니까. 근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안 남았다? 이미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돼 있는 겁니다. 없어요.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 새로운 것은 뭐가 머릿속에 남아있어? 뭐 개정됐다는 거. 그치? 왜? 한 7, 8월 때부터 본 게 이제 그런 거 보는 거야. 이제 개정됐다는 거. 이거 어렵게 출제된 문제. 모의고사에서 봤는데 우리 한 번도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내용. 이것만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험장에 가. 그 몇 개 맞히겠어요? 꽈락이지. 하나도 모르니까. 옛날에 배웠던 건 기억 안 나서 틀리고 지금 배운 것은 시험이 안 나오니까 틀리고 그건 못 보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계속 잘 가져갖고 온 사람이 합격. 기존에 있는 걸 막 버리면서 간 사람은 불합격. 자, 미음번 형태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인데 시가와 조정구에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 당연하잖아. 그죠? 대신 딱 문제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시가와 조정구역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X표 친구 봐봐. 애매하게 틀린 거예요? 확 틀린 거예요? 확 틀린 거잖아. 근데 공부 안 하면 이게 확 틀리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자, 그래서 결국은 옳은 문장으로 구한다면 결국 니은번하고 그리고 없네. 그죠? 한 개만 옳은 문장입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쉬운 문장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미 정답은 제가 뭘로 줬다고 그랬어요? 키워드로 이제 다 줬어. 난 여기까지 다 한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